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고성식 기자입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서 2단계 격상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한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번 잠깐 죄송합니다. 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현재 2단계고요. 강원도, 춘천 죄송합니다. 잠깐만. 예, 울산, 춘천 등이 2단계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과 울산, 춘천 등이 2단계입니다. 한라일보 이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시기에 2단계 격상 때에는 유흥시설 5종은 영업 자체가 금지됐는데요. 이번 2단계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늘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그때 시기와 지금의 시기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그 업종 분야에서 확진자 빈도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된 금지나 제한 조치에 의해서 그 자영업자들이 그 고통 같은 것도 거기에 이렇게 같이 감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흥업종은 사실은 지금 PCR 검사를 다 종업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고, 또 정말 장시간 동안 고위험 업종이라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늘 희생을 우리가 강요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파티 24와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강도 높게 제한 조치를 이렇게 실천해 주셨고, 그 후에 사실은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강력한 방역 체계를 강화함과 아울러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됨을 말씀드리고, 물론 2주 동안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지금 강력한 2단계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흥업종들은 확진자 발생 비율과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어려움 등을 다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5월 확진자 중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구상권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예, 우리 역학조사관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역학조사관 김미아입니다. 5월 들어 구상권이 청구되고 있는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방 수칙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은 진행되고 있지만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주의 소리 김정우 기자입니다. 어제 도내 백신 접종 수가 하루 기준 최다인지 여부 확인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네, 역학조사팀장 현승우입니다. 어제 1차적인 예방접종 총으로 따지면 7,881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2차가 1,027명을 접종해서 전체적으로 1차가 59,185명, 2차가 25,741명을 접종해서 1차 완료 그 비율이 한 50.2%, 2차 완료 접종률이 2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가 접종이 시작됐는데, 어제 하루 동안 6,700명 정도가 1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시작이라서 하루 최대 인원은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2월 26일 도내 첫 백신 접종 이후 화이자를 포함한 전체 백신 접종 현황과 인구 대비 접종률 현황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예, 접종률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한 17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할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고, 백신 수급도 지금도 원활하게 수급이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접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MBC 김항섭 기자입니다. 어제 노쇼 백신 전산상 오류 등으로 영건으로 떠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도에서 대책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전산상으로 지금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제주도에서는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노쇼 물량이 전체적으로 전국에서는 이제 이런 관심도 많고 대기자도 많습니다만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제 노쇼로 인한 접종이 한 1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접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역전 할머니 맥주집의 경우 1,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사 인원은 어제 20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가 검사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어제 죄송합니다. 역전 할머니 맥주 관련해선 53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표 환자였던 선행 감염자와 지표 환자를 2명을 제외하고 나면 모두 현재까지 7명이 확진이 됐고, 저희가 21일부터 25일까지 그 역전 해당 음식점을 이용하셨던 분들을 안심 코드와 수기 명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바 1,049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 안심 코드를 이용하신 분이 149, 수기 명부가 900으로 지금도 검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임현희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상향 시점을 주말과 휴일을 지난 31일부터 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그 면적이 확대되거나 조금 이렇게 그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미 예약돼 있는 그러한 업종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그 현장에서도 준비도 해야 될 뿐더러 우리 도청도 2단계에 맞는 대비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월요일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 기자입니다. 3차 대유행 시점인 지난해 12월에는 이미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이달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거리두기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거리두기 상향 조치가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거리두기 그는 지정은 그 핵심 지표가 있고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핵심 지표는 아시겠지만 일주일 전에 일일 평균 확진자 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외에 보조 지표들은 병상의 여력, 확보 수 같은 것들도 있고 또 확대 재생산 지수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단계, 2단계로 이제 상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도가 그나마 조금 그 다행이었던 건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수였습니다. 전국 평균은 이제 확진자 수를 모르는 경우가 약 30%, 10명 중에 3명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주도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5% 정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 확진자 접촉자나 밀접 접촉자들을 파악하는데 제주 안심 코드를 포함해서 굉장히 넓게 검사 조치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검사했는데 그 검사 범위에서 확진자가 비교적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그 방역 체계를 벗어나서 5명, 7명, 8명 나왔다면 저희가 아마 조금 일찍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는 이제 고통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방역 체계를 벗어나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분석이 그동안은 사실은 좀 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역 체계 안에서 감내할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는 끊임없이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병상 수, 또 그 병원 역량, 그 다음에 감염 경로 모르는 사람들의 비율,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셔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영업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다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현재 감염 확산세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이달 중순 유전자 증폭 횟수, 시티값의 특이점이 있는 샘플들을 지속적으로 질병관리청으로 보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는데 최근 불거진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유전자 증폭 횟수에 특이점이 나타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네, 역학조사관 안성배입니다. 유전자 증폭 횟수에 특이사항이 있다는 것은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코와 목에서 검사를 했을 때 바이러스가 묻어 나온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많이 증식을 한 상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검출량이 많은 확진자 중에서 역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확진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이전에 영국 변이주가 다수 발생한 건 이후로는 추가로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한 보고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KBS 강인희 기자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정부의 노마스크 허용 등과 맞물려 제주 지역에서도 노마스크와 접종자 인센티브 등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집단 면역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논의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예. 집단 면역이 지금 통상적으로는 70%가 접종을 했고 항체가 생겼을 때 집단 면역이라고 일단 우리가 가정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11월에서 9월 정도로 백신의 수급 관계 때문에 조금 더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발표가.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발표는 지금 발표 상황에서 지자체에 더 진전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발표 내용만을 우리 도에 대입해 봤을 때 그 인센티브가 정부의 발표 내용 플러스 알파 같은 것들이 우리 지역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수시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이제 일종의 인센티브로 조금 이게 이제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관광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보건복지여성국 등 각 실국별로 이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빠르면 이제 9월 정도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7.7%에서 백신 접종률이 오늘 이제 9% 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 제도를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도민들에게 이완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지금은 우리가 2단계로 격상하고 2주 동안 정말로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라일보 이상민 기자입니다. 역전 할머니 맥주집과 관련해서 선행 감염자로 추정되는 직원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특정이 됐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제주시 음식점 관련 집단 발병 사례에서 저희가 첫 감염자로 생각하고 있는 확진자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시기를 추정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러스 검출량이라든지 혹은 이후 동선 조사에서 이제 동선이 중복된 분들의 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제주 홍석준 기자입니다. 역전 할머니 맥주 시청점과 관련 확진 추세와 관련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부분은 없는지, 별도로 검체를 질병청으로 보내 변이 바이러스 검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와 그 변이가 없는 기존의 바이러스 간에는 증상이라든지 검사값 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전파 속도나 혹은 이제 고령층에서의 치명률 등만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나 전파 양상만으로 변이주인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집단 발병의 경우에도 검사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이 바이러스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 이상으로 저희가 변이 여부를 질병청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허지영 기자입니다. 도 보건당국에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우려하고 계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너무 오랜 기간 이 상황이 전개되면서 일단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지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 달에 3차 팬데믹 때와 지금은 다른 것은, 그때는 이제 꼭지점을 찍고 빨리 이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그 영역도 한라사우나나 7080, 김영 성당 등 제한적인 몇 곳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절적 요인으로 봐도 5월 달이고 또 4, 5월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고 다면적 접촉을 하고 있고 접촉량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과 달리 그 집단 감염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뾰족했다가 좀 넓게 뾰족해가는 형태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훨씬 더 전에는 이제 일부의 어떤 감염 그 집단이 보였는데 지금은 넓게 우리 지역에, 우리 직장에, 우리 집에도 무증상 감염이나 확진자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한다면 정말 지금 지치셨지만 이번 그 2단계 14일 동안만 가족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그 동료들과의 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제한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으로 시작되어서 국제대학교 학운동부를 포함한 집단에서 지금은 거의 70% 이상이 지인들, 가족들 중심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인 방역 수칙만 우리가 철저히 지킨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통제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방역 당국에서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